자, 오늘 준영이가 결석이라서 동영상으로 이제 전달을 할 거고, 우선 지난주에 했던 내용, 주된 내용이 소위 말하는 F는 MA예요. F는 MA.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운동방정식의 기본식은 기본적으로 F. 이게 뭐냐면 합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결론적으로 합력을 먼저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문제, 얘들아 34페이지는 풀었나 지난주에? 34페이지요? 네. 35페이지는 숙제였지 여기서부터가. 아니 35페이지도 풀고 가. 아, 35페이지 나랑 하고 갔어? 네. 그래? 그럼 36페이지부터 숙제였겠네? 네. 자, 여기는 선생님이 틀린 거 질문만 받을 건데 우선 그냥 내가 몇 개만 찍어서 풀어줄게. 왜냐면 경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제 틀려 하는 거. 그러니까 우선 질문을 해봐. 우선 36페이지, 37페이지 총 1번부터 11번까지잖아? 그럼 풀고 채점이 다 돼 있지, 일단은. 여기서 질문해봐, 질문. 일단 우선. 11번. 11번. 11번 전에는 없어? 그러니까 10번, 11번 내가 두 개를 풀어볼게. 왜냐면 10번, 11번이 내내 비슷한 문제야. 자, 10번, 11번 두 개 풀어볼게요. 10번 먼저 10번부터 풀어볼게요. 10번부터. 넘버 10번. 10번부터 풀어볼게. 10번을 보면 자, A, B 두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A는 3kg이고 B는 2kg이야.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야. 근데 얘를 요쪽에서 20N의 힘으로 밀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밀으면 만약에 물체가 여기 얘가 없고 B 하나밖에 없으면 얘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F는 M이 바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저렇게 지금처럼 두 물체가 겹쳐져 있어. 그럼 우선 이 B 입장에서 볼게. 얘가 없다면 B가 앞으로 갈 것인데 물론 얘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 얘를 밀고 가야 돼.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A라는 애가 이 그림에서 왼쪽이 플러스 방향이 될 것이야. 왜? 이렇게 힘주면 당연히 왼쪽으로 움직일 거잖아. 그럼 저 그림에서 10번 문제에서는 왼쪽을 플러스로 보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야, 그게. 그런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다 있잖아. 접촉이라는 표현을 쓰지. 자, 역학에서 물리에서 둘이 물체가 다 있잖아. 그럼 무조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힘이 없어. 당연히 무슨 장풍을 쏘지 않는 이상은 떨어져 있으면 힘이 없는 건데 다 있으면 무조건 힘이 존재해. 그때 그 힘을 뭐라고 그러냐. 자, 여기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그 힘을 여기 좀 겹쳐서 좀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3kg이고 얘가 2kg이야. 그리고 여기서 20N의 힘을 준 거야 지금. 이렇게 접촉돼 있잖아. 접촉한 자리에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수직항력이라는 용어 이참에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물체가 접촉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들 앉아있잖아.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내 몸무게의 풀 파워로 실린 건 아니지만 엉덩이에서 뭔가 의자가 나를 미는 그런 느낌이 있지. 내 몸무게만큼. 그런 거를 수직항력이라고 그래. 접촉하고 있어 무조건 수직항력이야. 그래서 B 입장에서는 A가 나를 못 가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 A가 없으면 당연히 B가 왼쪽으로 더 잘 갈 거잖아. 그런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수직항력은 무조건 얘는 특징이 뭐냐? 작용반작용이야. 작용반작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A가 B를 미는 힘도 있지만 둘이 접촉을 했으니까 동시에 무조건 B도 A를 미는 힘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쟤네들은 작용반작용이니까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겠지. 이게 작용반작용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얘들아, 이쪽 수직항력이 있고 이쪽 수직항력이 있어. 그래서 뭐 편의상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해볼게. 똑같은 수직항력이지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시 알아야 돼. 1번 힘을, 야, 1번 힘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이냐? 뭐 이렇게 만약에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1번 힘은 A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A가 B를 미는 힘이야? 이때 힘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누가 힘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힘을 받느냐가 중요해.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B가 받는 힘, 포인트는 이거야. 너네들은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로 다 설명을 하지만 이제 역학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굳이 A가 B를 미는 힘 이런 표현보다 B가 받는 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누가 주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그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거야. 누가 밀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세게 밀었고 얼마나 큰 힘을 받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면 얘는 A가 B를 미는 힘이 되는 거고 2번 힘, 2번도 수직항력이야. 그럼 2번 힘은 또 역시 같은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2번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A 입장에서도 B가 A를 밀어. 그러니까 A도 앞으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B가 A를 안 밀으면 A는 안 움직이고 그냥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 전체 이 운동에 대한 상황은 20N의 힘을 주면 B가 왼쪽으로 갈 거야. 근데 가려고 보니까 A가 앞에 막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도 밀고 A랑 B랑 둘이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둘이 접촉되어 있는 경우는 지난주에 했던 거 실에 연결된 거랑 비슷하게 얘네 둘은 무조건 가속도가 똑같습니다. 무조건 속도도 똑같고 가속도 똑같아. 마치 한 몸뚱아리처럼 움직이는 상황이야. 둘이 떨어질 수가 없어 저게. 밑에 있는 11번도 똑같은 상황이고.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그럼 이제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돼. 이게 힘 표시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안 배웠어. 왜냐? 그런 문제가 앞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수직항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접촉하고 있으면 앞으로 힘 표시를 할 때 둘이 일단 다 있어. 그럼 무조건 수직항력이 있다. 11번도 마찬가지 원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운동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자,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왼쪽이 플러스야, 당연히. 그러면 이 20N은 플러스 방향의 힘이 되는 거고 저기 N, 수직항력 N은 마이너스 방향의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20 마이너스 N는 누가 움직여? 얘가 질량이 2kg잖아. 2kg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돼요. 자, 같은 원리로 A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A는 수직항력 혼자 밀어. 그래서 A는 N은 누가 움직여? 3kg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보다시피 미지수는 A랑 N 이렇게 두 개가 미지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풀어야지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N이 수거가 되지. 그럼 좌변은 20은 이거 두 개 합쳤으니까 5A. 그래서 가속도는 4m/s 제곱. 그럼 둘 사이 수직항력은 얼마야? 수직항력은 12N.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지금 수직항력이 12N이라는 것까지 구해놨잖아. 그럼 도대체 저 수직항력의 의미가 뭐냐를 좀 분석을 해볼게. 자, 가속도가 4m/s 제곱이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랑은 둘이 4m/s 제곱으로 똑같이 왼쪽으로 가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급하게 가속도만 구하래. 수직항력 필요 없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쉽게 말하면 나는 이걸 풀로 설명을 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할 줄 알면 이제 저 10번 문제 관련돼서는 뭘 물어봐도 모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안 물어보겠지만 나중에는 수직항력이 얼마나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그것도 필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결과론적으로 여기 다시 볼게. 얘가 20N의 힘을 받았어.
근데 얘가 질량이 2kg잖아. 그러면 질량이 2kg짜리가 가속도 4를 만들려면 F는 MA에서 질량 2kg짜리가 가속도 4를 만들려면 필요한 힘이 8N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20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를 가속하는데 8N을 쓴 거야. 그럼 얼마 남았어? 그렇지. 20에서 내가 8 썼으니까 10이 남았지. 그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준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12를 받았지. 그럼 고스란히 그거 다 받아서 어디에 쓰여? 나 가속하는 데 쓰이는 거야. 이걸 시스템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걸 먼저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운동방정식을 우선 세울 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으로 풀면 돼. 그래서 10번 봐봐. 10번은 질문이 뭐냐 여기서.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AB의 가속도는 4다 맞지? 여기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알짜임. 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수직항의 온유원이라고. 그게 12N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문제에서는 12N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 맞았어. A가 B를 미는 힘.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3번이 결론은 수직항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8N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12N이야. 그치? 그 다음에 B가 A를 미는 힘. 요거랑 요거 둘이 작용반작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번도 4번도 둘 다 12N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 4번만 맞았지.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3대2야. 왜냐면 야 질량이 달라. 그럼 만약에 질량이 큰 애가 있고 질량이 작은 애가 있다. 근데 가속을 똑같이 해야 돼. 그럼 누가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질량 큰 애가 있고 질량 작은 애가 있는데 똑같은 가속도를 만들어야 돼. 당연히 질량 큰 애가 힘이 많이 필요하지. 이 말은 얘랑 질량비가 3대2야. 근데 같이 가야 돼. 그럼 당연히 3kg짜리한테 힘을 더 많이 줘야지. 같은 힘을 주면 같이 갈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치? 그래서 작용하는, 자, 이것도 알아둬 이참에. 물체가 2개든 3개든 똑같아. 두 물체 혹은 세 물체가 있을 때 얘네들이 같은 가속도로 간대. 당연히 질량 큰 애가 힘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1번 볼게. 11번 이제 아까 배웠으니까 좀 스피디하게 풀어볼게. 잘 들어봐. 얘는 둘은 ABC, 이번엔 3개 물체인데 원리는 똑같아. 어차피 그림에서 오른쪽이 플러스지. 근데 ABC 중에 누가 제일 빨라? 저렇게 힘 주면. ABC 중에 누가 제일 빨리 가? 무조건 똑같이 가. 그러면은 무조건 똑같이 갈 거니까 토탈을 쟤네들 ABC를 한 몸뚱아리로 보겠다. 그럼 몇 킬로짜리 한 몸뚱아리로 볼 수 있어? 그렇지, 7킬로짜리. 그러니까 11번은 이렇게 되는 거야. 11번은 7kg짜리를 그냥 하나의 물체로 보라는 거지. 자, 우선 가속도를 구해볼게. 그러면 7kg짜리에다 얼마 힘 줬어? 28N의 힘을 줬잖아. 그러니까 F는 MA에 의해서 28은 7 곱하기 A 하면 보다시피 가속도는 4m/s 제곱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속도만 구해라 그럼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빨라. 굳이 ABC 나누지 말고. 왜? 어차피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자, 이제 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 만약에 가속도라 그럼 이게 끝난 거야. 가속도만 구해라 그러면.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래? A가 B를 미는 힘, 막 B가 C를 미는 힘, 막 이런 거 결론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볼게. 자, 물체가 3개야. A, B, C야. 원리는 10번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그리고 질량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4kg, 2kg, 그리고서 1kg이야. 질량 비율이 4대 2대 1이야. 이 상황에서 왼쪽으로부터 힘을 얼마나 받았냐? 28N의 힘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좀 전에 했잖아. 가속도가 4m/s 제곱이라는 걸 미리 구해놨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암산으로도 되잖아. F는 MA가 7, 4, 28 이렇게 되니까. 자,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최초에 28N의 힘을 받았어. 근데 얼마로 가속해? 4m/s 제곱으로 가속할 거 아니야. 그럼 가속하려면 힘이 필요해. 그럼 힘이 얼마나 필요해? 16N이 필요합니다. 질량 4kg짜리가 가속도 4로 움직이면 16. 그걸 쉽게 말하면 얘가 16N을 지가 써먹는 거야. 얼마 남았어? 12. 그렇지. 28을 받아서 자기가 가속하는데 16N을 써먹어. 그럼 얘가 16N을 써먹는다. 이게 뭐냐면 A가 가지는 R자 힘이 되는 거야. 이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걸 대답하면 돼. 그 16을 써먹었어? 얼마 남았어? 12. 그거를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요걸로 밀어주는 거야. 이게 아까 말한 수직항력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수직항력이 얼마야? 12. 그래서 질문에서 만약에 여기서 뭐 물어봤냐? BC 물어봤지. 응? A와 B는 안 물어봤잖아. 근데 다른 데서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당연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안 물어봤다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그런 거는 안 물어보겠다 그런 뜻이야. 이 문제에서만 안 물어보는 거지. 다음엔 얼마든지 A, B를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니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럼 N1이 얼마가 되는 거야? N1이 12N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당연히 이쪽으로도 똑같은 N1이 존재해. 이유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작용 반작용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또 B로 봐. B가 얼마를 받았어? 12N을 받았어 이제. 근데 얘도 얼마로 가속해야 돼? 3m/s. 그러려면 얼마가 필요해? 그렇지. 그러면은 G가 이제 12N을 받아서 8N을 써먹은 거야. 그게 B에 작용하는 R자임이야. 그러면은 B에 작용한 R자임은 8N이 되는 거야. 그러면 12N을 받아서 G가 8N 써먹었지. 얼마 남았어? 3m. 그렇지. 그거를 또 여기서 이제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N2라고 하면 이제 N2가 4N 되는 거야. 그 N2라는 힘이 결론적으로 그림에서 보면 C가 받는 힘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답 나왔잖아. B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11번. 그러니까 보다시피 그러면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 이제. 자, 적을 거 있으면 적어. 자, 11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12번, 13번, 14번은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복습하는 의미로 그냥 한 번 더, 왜냐면 운동방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12번, 13번, 14번은 내가 운동방정식 세우는 것만 한 번씩 다시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맞춘 것도 있고 아마 틀린 것도 있을지도 몰라. 그럼 맞춘 거 맞추더라도 선생님이 운동방정식을 풀로, 왜냐면 12번, 13번, 14번이 제일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12번, 13번, 14번은 내가 운동방정식 세우는 것만 다시 한번, 아니 그냥 12번, 13번, 14번을 빨리 한번 풀어볼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12번, 13번, 14번 이 세 가지 유형만 니네가 잘 마스터를 하면 물리에서 이제 운동방정식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저 셋 중에 하나 걸려. 물론 모든 문제가 저 셋 중에 하나만 있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보면 16번 같은 거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잖아. 16번 같은 애도 있는데 빈도수로 따지면 12번, 13번, 14번 요 세 개만 잘 알으면 웬만하면 80%는 요 안에 걸린다고. 100%다 걸린다 소리는 아니야 당연히. 아니 문제 유형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일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동영상 보는 준영이 됐으니까 12번, 13번, 14번을 풀로 한번 풀어볼게. 우선 12번부터 볼게. 자, 12번. A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C로 묶여있어. 그래서 보면은 A가 10kg, B가 5kg. 지난주에 얘들아 내가 장력 얘기는 해줬지? 네. 선생님 장력 얘기는 해줬지? 장력이 좀 전에 수직항력 했잖아. 시스템이 비슷해.
그거를 직접 전달해주면 수직항력이고 줄 통해서 전달해주면 장력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시스템이 비슷해. 다만 전달 방식이 다른 거지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자, 이거 봐봐. 현재 상황에서 최초의 오른쪽으로 얼마? 30N의 힘을 줘.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래 얘들아. 급하게 가속도만 구하래. 그러면 여기 10km, 5km 누가 더 빨라? 똑같아요. 그것이 무조건 똑같아요. 그럼 급하게 가속도만 구하래. 장력은 안 구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 어떤 때는. 그치? 그럼 급하게 가속도만 구하래. 가속도 얼마 나와? 그렇지. 한마디로 15km짜리 하나에다가 30N의 힘 줬어. 급하게 가속도만 구할 때는 2m/s 그저 그걸 끝내면 돼. 근데 이제 문제 보면은 여기서는 가속도도 알아야 되고 결론은 장력도 필요하긴 하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운동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여기 줄이 묶여있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장력 방향이 당연히 뒤쪽이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장력 방향이 이쪽이고. 그래서 요 장력하고 요 장력 역시 일종의 작용반작용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줄 안에서 양 끝단에 장력이 지금 보다시피 두 개가 등장을 했잖아. 얘네들은 무조건 크기가 똑같아. 같은 줄이면. 근데 줄이 다르면 예를 들면 봐봐. 16번 봐봐. 16번. 16번은 B를 기준으로 왼쪽 줄이 하나 있고 오른쪽 줄이 하나 더 있지. 여러분들 집에서 풀어보면 알겠지만 16번이 어려웠을 거야. 아마도. 문제 풀어보면. 그럼 16번은 왼쪽 줄, 오른쪽 줄이 같은 줄이야? 다른 줄이야? 다른 줄이지. 그럼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력이 좀 이따가 두 개 등장해야 돼. 두 개.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6번 같은 경우는 장력이 왼쪽은 P, 오른쪽은 Q라고 설정을 한 거야. 16번 같은 문제는 장력이 두 종류인 거지. 근데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장력이 하나밖에 없잖아. 자, 12번, 13번, 14번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행히도 줄이 한 종류밖에 없어. 그래서 보다시피 무조건 장력이 다 똑같아요. 그치? 자, 운동방 정식 세워볼게. 얘부터. 그럼 바로 할게. B, 그 다음에 A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세워볼게. 그럼 B는 어떻게 되냐? 30 받았고 장력이 방해. 누가 움직여? 5kg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이게 B에 대한 운동방 정식이야. 여러분들 집에서 문제를 풀 때도 반드시 이렇게 운동방 정식을 세워서 연습을 하세요. 안 그러면 너네 실력이 안 늘어. 응? 무조건 이렇게 나 이거 운동방 정식 안 세워도 답 맞출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 답을 맞출 수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나중에. 왜냐하면 맨날 12번 같은 문제가 나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니네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할 때는 12번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해. 그 쉬운 문제 풀 때는 대충 풀어도 돼, 막말로.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풀 줄 알아야 된다가 못 풀지. 나 맨날 쉬운 문제만 하다 끝날 거 아니잖아. 지금은 쉬운 문제를 풀지. 여러분들은 이제 막 물리를 배우고 니네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2, 3년이 지나면 니들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A는 운동방 정식 T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움직여? 10kg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좌변으로 싹 더하면은 보다시피 가속도는 일단 2m/s 심지어 아까 구해놨잖아. 그러면 장력은 얼마야? 20N.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끝난 거야. 이거 보면서 이제 풀면 끝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야, 얘네들이 가속도가 똑같아. 근데 얘가 질량이 크단 말이야. 그럼 A가 알짜임이 커야 돼? B가 알짜임이 커야 돼? A가 무조건 알짜임이 커야지. 아까 있잖아. 같은 가속도 만들려면 필요한 힘이 질량 큰 애가 무조건 더 크다. 결론적으로 30N을 받아서 어떻게 써먹냐면 2대1로 써먹어. 그럼 30N 중에 얘가 써먹는 게 얼마겠어? 얘가 써먹는 게 얼마겠어? 그런 시스템이야. 그럼 12번 됐지? 이제 13번 풀어볼게. 12번보다는 그래도 이제 13번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쉽게 말하면 약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지. 13번 볼게. 근데 원래는 똑같아요. 13번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13번 왼쪽이 1kg, 3kg야. 그래서 얘가 A고 얘는 1kg. 야, 도르래 같은 거 내가 귀찮으니까 안 그릴게. 자, 여기가 B고 얘가 3kg이야. 그러면 딱 보면 왼쪽은 1kg, 오른쪽은 3kg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B는 아래로 내려갈 테고
A는 위로 올라가겠지. 야, 그 정도는 예측이 돼야지. 이 시점에서 그 정도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얘가 무거우니까 얘는 내려가면 얘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아래가 플러스야. 얘 입장에서는 위가 플러스야. 그러면 하나는 아래가 플러스고 하나는 위가 플러스니까 야, 뭐 위가 최종적으로 위야 아래야 어느 쪽이 플러스야.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 요 방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계 방향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이 지금처럼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연결 방향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A한테는 왼쪽의 A한테는 위가 플러스지만 B한테는 아래가 플러스인 거야. 그 밑에 14번도 똑같아.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역자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B는 내려갈 테지. 그럼 A는 오른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A한테는 14번 얘기하는 거야. A한테는 오른쪽이 플러스지만 B한테는 아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운동이 연결되는 방향. 근데 이제 12번 같은 애들처럼 한쪽으로만 그냥 가. 그럼 그냥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자, 그러고서 여기 줄 묶여있어. 줄 묶여있으면 무조건 장력. 그리고 얘도 장력.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운동방정식 세워볼게. 오른쪽에 B부터 세워볼게. 또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B는 아래가 플러스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얘가 중력이 있어. 중력. 얘 소위 말하는 몸무게. 얘들아 다시 얘기하지만 중력과 어떤 문제에서는 무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얘는 좀 같은 뜻이야. 니네 얼마 전에 배웠잖아. 그지? 힘 배웠어 안 배웠어? 1학기 때. 그때 나오잖아. 그때 조심할 게 있다 그랬지? M 요런 얘는 질량이야. 그럼 질량은 단위가 뭐냐면 킬로그램이야 얘들아. 질량은 몸무게가 아니야. 야 그래서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 배웠지? 질량은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물체가 가지는 고유 특성이고 중력은 장소에 따라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들아 똑같은 1kg짜리를 지구에서 몸무게를 재면 9.8 곱해서 9.8N이 되지만 달에 가면 중력이 얼마로 줄어? 6분의 1로 줄어든다 배웠잖아.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배운 얘기야 당연히.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그냥 까먹을 리가 없지. 그래서 질량이 이거면 중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M 곱하기 G로 표현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파이 얘기해줬지 니네한테 안 했냐? 했어요. 했지? 얘들아 원주율이 얼마야?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3.14 이렇게 대답해. 근데 여러분들 중등과정을 배우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야 원주율이 얼마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파이라고 대답해. 왜? 3.14가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그러면 야 원주율이 얼마야? 파이. 야 그럼 파이 값이 대략 얼마야? 그럼 그제서야 비로소 한 3.14쯤 돼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야 중력가속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G라고 대답해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응? 그러면 그 G 값이 대충 얼마 정도 돼? 그럼 그제서야 비로소 한 9.8 정도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력을 구할 때는 질량에다 9.8을 곱하는 거야. 근데 9.8이라는 숫자가 썩 예쁜 숫자가 아니잖아. 막상 계산할 때 보면. 그래서 고등분리원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고등과정을 배우지 우리 중등교과서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 고등교과서에는 다행히 친절하게도 니들 열받게 안 하려고 중력가속도를 10으로 주어줍니다. 마치 가끔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데서 친절하게도 야 원주율 3으로 하려라 이런 문제 있어 없어? 있지. 3.14로 하지 말고 야 원주율 귀찮으니까 그냥 3이라고만 해 이런 문제 있지. 딱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얼마나 좋아. 원주율 3 하면 니네도 계산하기 겁나 편하잖아. 근데 3.14 하면 아씨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잖아. 자 그래서 얘가 중력이 얼마냐면 30N입니다. 그래서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세워볼게요. 30 마이너스 장력 T는 누가 움직여 3kg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못한다. 만약에 나 집에서 숙제 풀었는데 이게 안 됐었어.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라도 꼭 이걸 연습을 하라. 그래서 내가 풀로 적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또 하나 A로 가. A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얘들아. 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얘 중력 얼마야? 10이야 10. 얘 중력은 10N이지 당연히. 중력은 10N이잖아.
근데 A에 대해서 운동방정 세워라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세우냐면 이거는 세웠어. 그럼 A에 대해서 세워라 그러면 1 곱하기 A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세우면 틀렸어. 왜 틀렸어? T 빼기 12.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 거야. A가 얘들아 아래가 플러스야 위가 플러스야. 우리가 불렀어. 근데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래가 플러스야 라는 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야. 니네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A는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T가 플러스야. T 마이너스 10은 누가 움직여? 1kg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실 뭐 실제 문제 풀려면 이런 거 안 써도 되지. 1인 줄 뻔히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는 그냥 풀로 다 써줄 뿐이야. 그럼 또 이제 더하면 되지.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20은 우변은 4 곱하기 A. 그럼 얘는 가속도는 5m/s 제곱이 나왔지. 그럼 장력은 여기서 하면 되지. 이게 편해지. 그럼 장력이 얼마 나와? 15. 장력은 5니까 15N 나오네. 그치? 그럼 요거 이거 나왔잖아. 그거 갖고 이제 또 풀면 돼. 그럼 13번 보기를 보면 기억 맞았고 니은 맞았고 보시다시피 디귿은 틀렸지. 왜? 장력이 15N이니까. 그치? 이렇게 풀면 돼. 자, 똑같은 원리로 이제 14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13번까지 했어. 14번 볼게. 14번. 자,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기억자로 또 책상같이 생긴 데가 A가 2kg, B가 3kg. 얘가 A, 얘가 2kg. 이렇게 연결돼 있고, 얘가 B, 얘가 3kg.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보자마자 얘는 아래가 플러스고 얘는 오른쪽이 플러스겠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연결해서 요 방향에 한 방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힘 표시해봐야지. 얘는 중력이 몇 뉴턴이야? 30뉴턴이고 분명히 이쪽에 장력이 있을 것입니다. 야, T는 이제 내가 굳이 여기다 한글로 장력이라고 안 써도 이제 T라고 써놓으면 아 저거 장력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얘 입장에서는 장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원리로 B부터 운동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다 B는 아래가 플러스니까 30 마이너스 T는 누가 움직여? 3kg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가서 A는 작용하는 힘이 T 하나밖에 없어. 그럼 T는 누가 움직여? 2kg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더 쉽네. 얘가 제일 어렵다. 굳이 따지면. 그럼 더하면 되지. 두 개 더하면 좌변은 어떻게 돼? T는 날아가면서 30은 5A. 그래서 A가 얼마 나와? 6m/s 제곱이 나오고. 그럼 장력 여기다 하면 장력은 12N. 끝난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또 이제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14번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디귿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지. 그치? 이거는 이거랑 이거를 알면 기억 니은이 일단 맞았다는 것까지는 알아. 그치? 근데 디귿 보기 봐봐. 디귿 보기는 뭐냐? 우리 앞에서 배운 등가속도 운동이 연결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요거를 요 정보를 이제 내가 알아. 이걸 갖고 이제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듯이 풀면 됩니다. 얘네 처음 속도가 얼마야? 0.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0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옛날에 등가속도 운동 문제 나오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지. 기억나지?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할 거야. 점점 빨라질 거야, 분명히. 이때 얘들아 이 기울기가 상징하는 게 뭐야? 가속도. 그렇지,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럼 현재 이 문제에서 가속도 값이 얼마야? 6이지. 현재 가속도는 6m/s 제곱이야.
여기까지 보이지? 여기까지 잘 보이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t초가 지났어. t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냥 t초 지났다고 쳐보자. 그럼 t초 후에 속도는 얼마 돼야 돼? 그렇지, 6t가 돼야 돼. t가 얼마인지 모르면 간단히 얘기해서 야 1초 지나면 속도가 6이 되고 2초 지나면 속도가 12가 될 것이야. 그치? 이 가속도가 6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1초당 속도가 60 증가해, 그런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모르니까 일단 t초라고 정한 거야. 그럼 t초 후에는 속도값이 얼마 나오냐면 6t가 나와야 된다. 물론 아직 t는 얼마인지 몰라. 이게 무슨 그래프? 시간속도 그래프지.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얘들아 요 면적이 뭘 나타낸다 그랬어? 이동거리 나타낸다 그랬어. 그치? 자, 문제 보자. 디귿 보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B가 0.75m 내려왔을 때 이 말은 B가 처음에 멈춰 있었다가 0.75m 내려왔어, 이 말이면 결론 B가 0.75m 움직였어, 그 뜻이야. 야, B가 0.75 내려올 때 A는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 B는 아래로 0.75m 내려올 거잖아. 네. 그럼 A는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냐? 0.75. 똑같이 가겠지 당연히. 줄로 묶여 있으면 스피드도 가속도도 다 똑같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 면적 0.75, 0.75 소수점이니까 우리 계산하기 쉽게 분수로 바꿔볼게. 이동거리가 4분의 3m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가 6t고 여기가 t야. 면적 구해봐. 얼마야? 6t제곱. 아니지. 삼각형이니까 반띵해야지. 3t제곱. 그렇지. 그러면 3t 제곱이 4분의 3 나온다는 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날리면 t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t가 몇 초야? t는 2분의 1초지. 한마디로 0.5초 만에 4분의 3m를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럼 0.5초 지났을 때는 속도가 얼마 돼야 돼? 3. 그렇지, 3m/s 돼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m/s가 나왔으니 결론 디귿이 틀렸다는 걸 이제 알게 돼. 그래서 디귿 문제가 운동방정식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운동방정식에서 등가속도 운동까지 업그레이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럼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야, 그럼 여기서는 0.5초 지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속도를 물어봤잖아.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야, 그럼 얘가 0.75m 내려왔을 때 시간은 얼마나 흘렀겠니? 어떤 때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그럼 뭐 얼마? 0.5초, 2분의 1초를 대답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다 해봤어. 눈으로 얘들아 요거 한 번만 쭉 훑어봐.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 테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세 개만 잘 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15번, 16번도 내내 비슷한 문제거든. 왜 하는 김에 15번까지, 16번은 조금 어렵잖아? 하는 김에 15번까지만 하고 좀 쉬자. 자, 15번은 선생님이 그냥 거의 암산급으로 풀어볼게. 되나 안 되나 봐봐요. 자, A, B, C 저렇게 줄로 묶여있지. 그러면 무조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가속도로 같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를 묶어볼까? 그럼 총 몇 킬로짜리 물체로 볼 수 있어? 9kg. 그렇지, 9kg짜리 물체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가속도 얼마 나와? 2m. 그렇지, 바로 나와. 가속도가 바로 2가 나와. 그러면 A 봐봐 얘들아. 이제 순차적으로 또 볼게. A가 2m/s 제곱으로 가속을 하려면 필요한 힘이 얼마야? 4N이지? 결론. 자, 정리해볼게. A가 최초 18N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4N을 써먹어. 얼마 남았어?
14가 남았지? 그게 P장력이야, P. 그럼 P장력이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그 소리야. 그럼 이제 B 입장에서 봐봐. 14를 받은 거야. 그럼 자기 가속해야지. 얼마로 가속해, 지금? 가속이 얼마? 2지. 그럼 B가 얼마나 힘이 필요해? 6이 필요하지. 그럼 자기가 14를 받아서 6 써먹었어. 얼마 남았어? 남았지? 그게 Q장력이야.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럼 정리해보자. P장력은 14N, Q장력은 8N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적었지? 문제 풀어보자. A의 가속도는 2m/s 맞지? B에 작용하는 R자임이라는 게 뭐냐? B가 2m/s로 가속하는데 필요한 힘, 그런 뜻이야. 얼마야 그럼 B 작용한 R자임은? 무조건 한마디로 B가 써먹은 힘이 얼마냐, 그런 뜻이야. 그럼 니은도 맞았지? 방금 P장력 얼마였어? 14. Q장력은? 8. 그럼 이거 2로 약분하면 몇 대 몇이야? 7대 4. 그래서 3대 4가 아니고 7대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풀었습니다. 12, 13, 14, 15 이렇게 네 문제면 요것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들 운동방정식 이해를 잘한 거야. 그리고 16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야.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2교시에 16번 문제 풀어줄게요. 자, 1교시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